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10호 제2면 기사입니다. 더 경기 패스 월 62,000원 정액권. 모두의 카드 도입. 교통비 혜택 대폭 확대. 새해부터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더 경기 패스의 월 무제한 정액권 기능인 모두의 카드가 추가된다. 성인 기준 한 달 62,000원으로 버스와 지하철 등을 무제한 이용하고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데 월 10만 원이면 광역버스와 GTX 등 요금이 비싼 교통수단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 연령대, 이용금액 등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최대 환급금을 자동 계산해 지급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더 경기 패스는 국토교통부 K패스를 기반으로 한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K패스의 정액권 기능이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되면서 K패스와 연계된 더 경기 패스 혜택도 함께 확대됐다. 모두의 카드는 월 기준 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초과된 금액을 전액 환급하는 혜택이다. 사실상 월 기준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효과를 가진다. 환급 기준 금액은 일반형 62,000원, 플러스형 10만 원이다. 플러스형의 경우 1회 이용요금이 3,000원 이상인 광역버스, GTX 등 교통수단도 환급이 적용된다. 기존 더 경기 패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모두의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스템이 매월 이용수단 및 금액을 분석해 기존 정률 환급 20에서 53%, 모두의 카드, 일반형 / 플러스형 중 환급금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해 환급한다. 대중교통비 30% 환급 대상인 청년층의 경우 K패스와 모두의 카드가 청년 기준을 19 물결표 쌓인 34세까지로 정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19 물결표 쌓인 39세까지 더 넓은 연령층까지 청년 추가 혜택을 적용한다. 아울러 6 물결표 쌓인 18세 어린이 청소년에게 연 최대 24만 원 범위 내 교통비를 100% 환급하는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천시, 동두천시, 양평군 내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최대 36만 원까지 교통비를 환급하는 경기도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 사업도 계속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더 경기 패스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릴 뿐 아니라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해 탄소 발생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정책이라며 모두의 카드 혜택이 더해진 만큼 올해도 더 많은 도민이 더 경기 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더 경기 패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앱 또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26년 1월 5일 기준 더 경기 패스 가입자는 163만 명을 돌파했으며 더 경기 패스는 지난 2025년 12월 30일 열린 경기도 대표 정책 페스타에서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될 만큼 많은 도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은 1월 9일 금 오후 4시 30분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 위원장 이수란 제1차관을 개최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하였다. 이날 위원회는 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1% 국가데이터처 발표를 반영하여 인상하는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 명, 25.9월 기준, 1월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또한 2026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 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였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최고 최저소득 별표 사인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A갑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결정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A갑이 2025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다만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가입자, 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년 대비 소득 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연도 중에 기준소득을 변경하여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별표 사인을 3년 연장, 고시 존속기간 연장 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은 발령한 날부터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하여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이주비 긴급생계비 최대 250만 원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전세 사기 피해 주민에게 이사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 피해자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전세 피해자 중 긴급주거 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길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전세 피해를 입은 가구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두 사업 모두 생애 1회에 한 해 지원한다. 두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 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 https://지지24.지지.go.kr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면 경기민원 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 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사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2023년 3월 개소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 지원 및 이주비 지원, 가구당 150만 원,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긴급관리 지원 등 전세 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2026년도 올해의 장애인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올해의 장애인상위원회, 위원장 황재현, 이하위원회, 가오는 22일, 부터 장애인 복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추천 대상은 장애인 인권 향상 등 장애인 복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으로 과거 이상에 대한 수상 이력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추천 방식은 추천기관 추천과 국민 추천 방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추천기관 추천의 경우 피추천인은 46개 추천기관, 17개 광역지자체 및 29개 장애인 복지단체, 으로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대상자를 추천하면 된다. 이후 각 추천기관은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명씩 올해의 장애인상 사무국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하개발원, 으로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국민 추천은 동료, 지역주민 등 동일 세대 구성원이 아닌 19세 이상 시민 30명 이상 서명을 받아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제출 서류와 함께 온라인, 이메일, 가디페어@gadi.or.kr, 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본인 추천 제외. 위원회는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에 대해 공적심사와 현지실사, 온라인 공개검증 등을 진행해 4월 중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는 4월 20일 월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되며 수상자는 대통령 표창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받는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기아 초록여행이 제공하는 2박 3일간의 국내 여행 경비 일체, 항공, 차량, 숙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의 장애인상은 지난 1996년 9월 15일 우리나라가 제1회 루스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을 계기로 그 이듬해인 1997년 올해의 장애극복상으로 제정됐으며 2009년 올해의 장애인상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재원은 루스벨트 국제장애인상 상금 5만 불을 기초로 하는 기금 및 이자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정부 시상으로 포함돼 대통령상 훈격으로 시상하고 있으며 1997년 첫 수상자를 배출한 후 지난해까지 총 15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파주시 2026년도 의료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실시. 파주시는 오는 7일부터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은 주로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결핵 환자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로 결핵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해 주야간보호센터와 경로당, 노인 일자리 참여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흉부 엑스레이 검진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시간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엑스레이 판독 결과 유소 견자에 대해서는 추후 객담 채취를 통한 확진 검사를 연계해 조기 치료를 유도한다. 올해는 경기도 결핵 관리 목표에 발맞춰 검진 대상자를 지난해 30% 이상 대폭 늘려 1,387명으로 확정했다. 파주시는 이번 결핵 검진 사업과 더불어 65세 이상 어르신, 외국인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예방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결핵 예방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결핵은 조기 발견이 중요한 감염병인 만큼
의료 취약계층이 검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결핵 검진을 강화하겠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